철험에 출신 분들이 최고위를 많이 원팀이 장악한다. 돼서. 그러면은 그거는 뭐 분당 확정. 자, 근데 분당이 될까요? 자 보면 이제 지금 현재까지 언론 추측 당 대표는 이재명 의원이 나온다고 하고 따로 뽑잖아요. 당 대표 최고위원. 네. 근데 최고위원이 후보로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람들이 네. 제 기억에 김의겸, 김남국, 김용민, 김의겸, 양이원영, 그다음에 동작을이 이수진. 좋다. 철험의 5명. 그다음에 고민정, 여기는 친문, 정청래 의원도 나오고. 정청래 의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최고위원을 짜면 네. 당 대표 이재명 의원이고 네. 분당으로 가는 길이죠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본인들은 천당으로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실제로는 분당으로 가는 거죠. 왜요? 아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만 돼도 지금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철험의 출신들까지 만약에 하면 그 당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 의원들이? 김태현의 정치쇼. 어제 민주당 난리가 났잖아요. 전대룰 가지고. 네.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정리해 볼게요. 룰을 네. 이제 사실관계만. 원래 당 대표 1차 컷오프에서 네. 원래 중앙위원 그러니까 당심이죠. 그거 100% 했던 거를 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네. 중앙위원 그러니까 당심 70, 여론 30 이렇게 하자. 네. 그랬더니 그거를 추인해야 되는 비대위에서 네. 싫은데 원래대로 할 건데 하고 당신 100%로 해놓으니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안규백 의원은 사퇴하고 네. 어제 소위 말하는 친명계 제가 보니까 저 김남국, 네. 김용민, 네. 정청래 이 세 의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거 이재명 죽이기 아니냐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맞아요? 그렇죠. 사실관계. 예.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론조사 일단은 30% 들어가고 말고가 최종도 아니고 1차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림 설명은 맞는데요. 그림의 내용은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거기에 지금 3명 얘기하셨잖아요. 네. 김용민, 김남국, 자기들이 정청래. 컷오프 될까 보던 거 아니요? 자기들이 컷오프 될까 봐 그러니까 그런 거지. 저는 당심에서 이재명 의원을 컷오프 시킨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가 아니지만 이재명 의원께서 만약에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 된다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네. 후보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정치만 그렇잖아요.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그럼요. 그리고 그 중앙위원회 대부분 누가 선임했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선임한 거 아니에요? 네. 예? 아니 송영길, 이재명 뭐 같은 뭐 뭐라 그럴까 네. 친분이 상당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당연직 아닌가요? 네? 그냥 어떤 직책을 맡고 아니, 있으면 그러니까 당연직도 당연직으로 중앙에 가는 거 있고 아니에요? 임명한 그 당직 중앙위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구조를 우리가 짤 때 당 대표가 많이 짜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나중에 사후 인준을 받아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거기서 뭐 컷오프 통과 못한다? 말도 안 되는 거 그래.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재명 의원은 나오시면 안 돼요. 사실은. 예? 그 정도 수준까지 켜도 될 그렇죠. 정도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럴 소리예요. 일은 없다라는 예. 거죠. 그럼 뭐야? 결국은 철험해 하고 뭐 정청래 의원 뭐 본인 얘기를 이렇게 세게 하신 거라고 뿐이 안 보여져요. 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최고위원 선거할 때 예. 비대위원회에서 하나 추가했는데 1인 2표조인데 원래 최고위원 선거가. 근데 한 표는 자기 권역? 지역 뭐? 권역별. 권역별로 이렇게 뭐 배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반발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선거 룰을 바꾸려면은요 정말 아무도 거절할 수 없는 명분이 있거나 후보들 플레이어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측 가능하게 이 과거의 룰을 원래대로 지키고 가는 게 제일 맞아요. 좋든 싫든. 그렇죠. 그럼 본선에서 국민 의견을 더 반영하자. 이거는 명분이 있으니까 다 거절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중앙위원회에서 30%를 집어넣자.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여론조사 30을 집어넣자. 그렇죠. 컷오프에서.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그 파퓰리즘에 의해서도 30%를 확보해서 후보로 들어오면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논란이 되잖아요. 그런 거는 과거의 룰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럼 저는 비대위의 결정이 맞다고 보거든요. 비대위가 잘못한 건 뭐냐? 여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권역별 그걸 집어넣음으로써 자기들의 결정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린 거예요. 차라리 원래대로 그냥 하는 게 맞아가 됐는데 하나는 안 받고 자기네 원래대로 거를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또 새로 하나 추가하고 그렇죠. 이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전에 한번 그런 룰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 몇 년 동안 했지. 최고위원을 권역별로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청도당 위원장으로 나 된 봤던 것 사람이 그냥 당연직으로 네. 이렇게 되게. 그리고 이제 그럼 뭐 충청 강원 묶어가지고 1년 뭐 교대로 하고 뭐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 자꾸 복잡하게 하는 거는 안 좋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말씀 보태고 싶은 게 지금 이재명 의원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자, 이재명 의원이 대표 출마할 것 같아요. 네. 당선될 가능성도 높겠죠. 그렇겠죠. 그럼 이제 이재명이 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 97그룹의 누구하고 좀 치열하게 경쟁도 하고 욕도 먹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바뀌는 혁신하는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이재명 나왔는데 옆에 안민석, 정청래, 김남국 쫙 원팀으로 가는 거하고 네. 뭐가 유리할 거냐. 저는 제가 이재명 후보 옆에 있는 의원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전자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재명 당대표도 분당 가능성을 후자로 높이는 가면은 건데 너무 예를 들어서 철험에 출신 분들이 최고위를 많이 원팀이 장악한다. 돼서. 그러면은 그거는 뭐 분당 확정. 자, 근데 분당이 될까요? 자 보면 이제 지금 현재까지 언론 추측 당 대표는 이재명 의원이 나온다고 하고 따로 뽑잖아요. 당 대표 최고위원. 네. 근데 최고위원이 후보로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람들이 네. 제 기억에 김의겸, 김남국, 김용민, 김의겸, 양이원영, 그다음에 동작을이 이수진. 좋다. 철험에 5명. 그다음에 고민정, 여기는 친문, 정청래 의원도 나오고. 정청래 의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나오는 사람들은 좋다. 좋아요? 네. 장성철 왜 좋아요? 네. 망하는 느낌이 들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가 바뀌어야 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국민들이 민주당 바뀌겠구나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눈길을 줄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이 한다 그러면 아이고 한숨만 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 기대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룰 변경 때문에 지금 난장판인 형식인 것이고 또 하나는 자 우리가 민심을 듣겠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하겠습니다. 뭐 25%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역선택 방지한다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했어요. 그러면 본인들의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듣지 않습니까? 그거 귀 막아놓습니까?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품지 못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정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느냐. 박지원 비대위원장 내친 좀 거는 탈 거예요. 네, 그것도 문제다라고 봐요. 앞서 김상현 평론 고울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론에 나왔던 그 네. 후보들 그렇게 최고위원을 짜면 네. 당대표 이재명 의원이고 네. 분당으로 가는 길이죠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본인들은 천당으로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실제로는 분당으로 가는 거죠. 왜요? 아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만 돼도 지금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철험의 출신들까지 만약에 하면 그 당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 의원들이? 아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도 목적을 먼저 생각해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재명 의원도 대표가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뭐 대통령이 되는 거? 뭐 그거겠죠. 근데 그 더 전에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자 약간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아울러 수 있는 변화한 이재명 대표로서 이재명 그걸 보여주는 게 목표가 아닌가? 그냥 원팀으로서 비슷비슷한 사람, 더 센 사람들의 선봉장 이재명 저는 전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은 나 당대표 돼가지고 나에게 오는 사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겠다라는 실드 아니에요? 위해서도 그런 원팀이 되는 게 전 더 리스키하다고 본다는 근데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선거 과정이 벌어지면은 결국엔 강경파들 목소리 큰 사람들의 얘기가 더 많이 들리고 더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친문 진영은 제가 볼 때는 전략적 분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전략적 근데 분당. 구심점이 네. 없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지도자. 친문이 있죠. 친문은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당은 친문의 쪼개진 핵심 않지만- 인사들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뒤에서 어쨌든 양산에 계시고. 근데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전해철, 뭐 홍영표 이런 분들이 구심점이 될 수 돼요. 있어요? 예. 돼요? 그러니까 되고 전략적 분당이라는 거는 당내 당이다. 당 속의 야당이 이런 얘기인 거죠. 깨고 나간다는 깨고 거예요. 나간다는 거죠. 이제 전략적 어? 분당이라고. 진짜 깨고 나간다고? 예. 전략적 분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당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두 개의 당이 돼서 네. 차라리 합쳐? 후보를 단일화를 하거나 나중에 연대를 하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하면서 새로운 기풍을 만들고 변화를 이끄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두 개의 당에서 후보를 내서 단일화를 하면은 네. 하나의 당이 내는 거랑 다를 게 나중에 없지만 총선때? 그렇죠. 그러면 김상현 평론가 탈당해요. 계속 있어요. 나 그거 궁금해요.
그거 아직 생각을 해보질 않았네요. 예. 네. 김성현 평론가 행보를 근데 주목합니다.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게 그치. 그 90점이요. 위에 사람은 그러면 그렇지만 이거 내기할까요? 내가 이제 진짜? 내가 이제 이 지역의 조직책이야. 뭐난 절대 양보 못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데 벽 붙여야지.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근데 야. 분당 후에는 다 재결합, 합당을 다 상정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분당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자, 요거 임종석 비서실장 등장했습니다. 사실은 386, 586에서 가장 뭐 나이는 좀 어린 편일 수도 있는데 제일 지분은 많은 사람이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의 전대협 의장을 지냈으니까. 근데 이재명과 송영길을 향해서 염치 없는 행동을 보고 화가 난다. 야, 이거 뭐 굉장히 톤이 센데.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께서 그 약간 한 발 떨어져서 보시는 어떤 상황을 굉장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약간 네. 586 세력의 네.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견제다 이렇게 보면 너무 나가는 거예요? 견제라기보단 그냥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만약에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분당하면 따라 나가요? 아, 진짜 질문 수준이 정말 단순하다. 나. 취소 이거. 근데 제일 궁금하긴 궁금하네요. 아, 궁금하잖아. 네. 근데 임종석 선봉장에 쓰겠다는 거면 전 반 이재명의 실장이 선봉장 되겠다? 뭐 정치를 계속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다면 임종석 실장은 저는 나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둡니다. 알겠습니다. 저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 짧게 하고 국힘 넘어갈게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이제 당원 당규상은 못 나가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후보 등록한다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당원 당규상 그 해석이 이해가 안 돼요. 박지원 편이네요. 아니 그 비대위나 지금 당의 주요 인사들의 해석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박지원 왜냐하면 편. 보세요. 자 대의원만 되려 그래도 권리 당원이어야 해요. 모든 당직을 하려면 권리 당원이 기본이에요. 그렇겠지. 그러면은 최고위 당직을 시켰어요.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거의 당 대표에 준하는. 그러면 그때의 권리 당원의 지위는 인정해 준 거 아닌가요? 그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논리인데 그게. 아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논리는 조금 달라요. 아, 그래요? 거기는 투표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중앙에서? 것이고 네. 저는 고위직 당직을 맡으려면 네. 권리당원이라는 건 기본인데 그러면은 시킬 때 그 부분은 사실상 그거를 이제 형식적으로 치유하지 않았다는 건 문제예요. 사후적으로라도 치유를 했어야죠. 권리당원으로 등록을 시켰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당직을 하려면 권리당원이어야 하니까.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치유 형식적 치유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고위당직을 했는데 형식적으로 지금 그 권한이 없다고 하면 예외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가 1번이고요. 저는 두 번째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의제들이 네. 민주당의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의제 설정이 된다고 한다면 아니 링 위에 올려서 전대를 통해서 국민과 당원들의 판단을 받아봐야죠. 일부 과대대표되는 강한 당원들의 강한 목소리 일부의 목소리만을 들어보는 거가 전대의 의미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박병민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른바 친명도 그다음 586도 다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다 우리 서로 다 감당이 안 돼. 이 암묵적 합의라는 거는 회의를 했다가 아니라 그냥 이심전심의 공감대인 거죠. 아 피곤해 뭐 이거. 그렇죠. 쟤 빼고. 알았습니다. 민주당에 난리 난 거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그래도 8월이에요. 국민의힘은 당장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윤리위가 개최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번 주에 인터뷰 좀 덜하고 뭐 본인 방송 출연도 좀 덜하는가 싶더니 어제는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더라? 손절이 아니라 익절입니까? 뭐 이렇게 쓰고. 그새를 못 참. 예. 그다음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문 인터뷰도 하더만요. 그러니까요. 날 공격하는 건 윤핵관이다. 대통령은 당무 개입 안 한다. 국정 지지율 하락은 대통령 탓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지금 근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그런 소리 안 했으면은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그 얘기 다 해줬을 거예요 아마. 그걸 못 참아요 그렇게. 참.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 전달에서 오늘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 되게 이게 제가 볼 땐 좋지 않은 이 프레임인 게 있는 게 나도 잘 되면 우리가 다 같이 잘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전달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하면은 내가 엇나가면은 다 같이 죽는다라는 식으로 전달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약간 부정적 흑화될 프레임이네. 것이다. 나를 나같이 건드려? 여론 뭐 선동이라는 표현 썼나? 뭐 여론에 이제 능한 사람이 하면은 뭐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른다. 그게 이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좋지 않은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엄마 나한테 뭐 이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뭐 잘할게요라는 거 하고 안 해주면은 나 엇나갈 거야라고 하는 거는 다른 접근 방법인 거잖아요. 전자가 더 좋은 거죠. 김상일 평론가는 이준석 대표가 아예 지금 어떤 메시지 내지 않는 게 낫다는. 그렇죠. 메시지를 안 내면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조금 너무하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수사가 진행이 돼야지 본인이 그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를 그렇게 한다? 그럼 당에도 사실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뒤에 뭐가 흑막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어요. 방송에 나오는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걸 좀 보고 있으면 돼요. 이준석 대표는. 근데 본인이 다 해버리니까 아 이준석 대표도 같이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네. 내일 오늘이구나. 네. 오늘 고위 당정 회의가 네. 있다고 하는데 네. 언론이 오늘 주목했잖아요. 원래 당정된데 용산에서 대는 빼달라고 그랬답니다. 네. 당정 회의. 네. 여기서 뭔가 이준석 대표하고 뭐 대통령과? 대통령 간에 뭔가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던데. 대통령 어떻게 안 봐요? 가는 거 아닌가? 오늘 안 가죠. 오늘 안 가요? 총리하고 원래 네, 뭐 그렇게 진짜요? 원래 그래서 멤버가 대빼라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대를 빼라고 그랬구나. 저는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잘못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전망을 해보자면 내일에는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만 확정이 되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 다음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까지 또 그냥 또 또, 찍어. 또 밀어. 아, 당 대표에 대한 징계는 상당히 참 큰 문제인데 네. 소명과 해명을 한두 시간 듣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좀 절차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 네. 경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보고 좀 합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 여권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국민적인 질타가 많은데 네. 지금 당 대표를 징계하는 정치적인 부담감을 그냥 진행한다? 이러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미룰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추측이에요? 취재 결과예요? 반반입니다. 오, 취재 플러스 뇌피셜. 알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결과 나온 거 가지고 저 맞으면 다음 주에 커피 쿠폰 한번 주십시오. 드릴게요.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저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 타짜, 김 타짜, 장 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